디렉터파이 채널에서 추천 제품을 뽑는 기준인데요. 안녕하세요, 디렉터파이입니다. 여러분이 적어주신 댓글, 붉은기 고민 해결해 주세요. 요거 오늘 갑니다. 아주 구체적이고 세분화된 성분과 루틴, 제품 추천까지 들어갈 거니까 잘 지켜봐 주세요. 자, 그럼 들어가 볼까요? 고고! 붉은기가 뭐냐면 지속적인 혈관 확장 수축, 이게 반복이 되면서 비가역적으로 혈관이 확장되어서 나타나는 거예요. 증상이 유발 요인이 없어져도 원래대로 못 돌아가서 계속 붉은 상태로 남아있는 거, 요거를 붉은기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피부가 하얗고 민감한 피부를 가진 분한테 많이 나타나는데 코랑 광대뼈 요 사이에 전체적으로 희미한 붉은기가 많이 나타나고요.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악화가 돼요. 민감한 피부가 외부적 요인으로부터 공격을 딱 받잖아요. 그럼 내 피부가 그걸 인식해서 사이토카인이나 히스타민 같은 염증성 매개체의 형태로 경고를 막 보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붉어짐으로 나타나고 가려움증이라든지 트러블까지 유발할 수 있는 범위가 확장되는 겁니다. 순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피부결이 거칠어지겠죠. 따끔거림까지 이어질 수도 있어요. 홍조의 원인을 내부적, 외부적 원인으로 크게 나눌 수 있고요. 먼저 내부적 원인을 살펴볼게요. 일단 질병에 의한 안면 홍조. 주사는 얼굴 부위에 주로 나타나는 염증성 피부 질환입니다. 아토피 피부염도 원인이 유전적인 원인이 가장 크고요. 극도로 민감해지는 알레르기 반응이 많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알레르기, 뭐 비누, 염색약, 화장품, 뭐 세제, 향수 이런 거에 접촉이 됐을 때 피부염을 일으켜서 붉은기까지 동반하는 경우가 가장 많고요. 문제가 되는 물질과 접촉을 피하면 며칠 또는 몇 주 내에 저절로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리적인 안면 홍조, 열을 조절하는 자율신경과 호르몬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얼굴이 빨개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또 스트레스, 수면 부족, 긴장이 너무 오래될 때, 왜 소개팅 하기 전에 막 빨개진다든가 회의만 하면 빨개지는 분이 있어요. 이런 거 많이 느끼실 거예요. 감정적으로는 화났을 때 여기가 막 답답하고 조여오는 느낌이 들거든요. 얼굴이 벌겋게 돼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스트레스를 좀 풀어주면은 좀 가라앉습니다. 그리고 호르몬 변화는 일단 갱년기 홍조가 가장 대표적인 예예요. 일반 홍조보다도 치료 기간도 길고 막 밤에 잠도 안 오고 그래요. 외부적 원인, 생활 습관의 반복으로 인해서 혈관이 확장돼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증상, 타올로 밀었을 때, 화장솜으로 세게 문질렀을 때, 모공팽이나 모델링 팩을 오래 했을 때, 오래 하고 딱 뜯어냈을 때. 화학적인 원인은 레티놀 고함량, 비타민C 고함량을 발랐다든가 아니면 나한테 맞지 않는 제품을 발랐을 때 트러블도 나오기도 하고, 습관에 의한 원인, 이거 여러분 다 경험하시는 거예요. 매운 음식 먹었을 때, 음주, 운동했을 때, 사우나 했을 때, 여드름 관리를 했는데 이게 잘 못해서 남아있을 때, 과도하게 디바이스 사용하고 또 시술 이런 거 하고 나서 관리 잘못하면 붉은기가 지속적으로 남아있는 경우가 꽤 있어요. 자, 이렇게 원인을 알아봤고요. 그럼 뭘 쓰면 좋을까? 붉은기 관리법 효과적인 성분 딱 5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효과적인 성분이 헤스페리딘입니다. 감귤류 과일에 많이 존재하는 폴리페놀의 일종입니다. 모세혈관을 보호하고 비타민C의 흡수 작용을 도와서 활성산소로부터 보호해주고 건강해지게 만드는 거예요. 헤스페리딘 성분을 잘 사용한 제품이 아벤느의 안티레드니스 세럼이에요. 제가 2018년에 추천을 했던 제품이에요. 지금은 국내에서 팔질 않아서 해외 직구만 해서 살 수 있는 주요 성분이 헤스페리딘 메틸칼콘이라고, 논문을 보면 주사와 관련된 염증 및 혈관 반응에 대한 덱스트란 설페이트와 헤스페리딘 메틸칼콘 성분들이 있어서 효과적이다라고 나와 있고요. 확장된 혈관의 비율 크게 감소시켰다라는 논문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88%는 눈에 띄는 피부 홍조 감소를 확인했다. 인체 시험 결과가 있습니다. 임상으로. 이제 제형이 좀 쫀쫀한 연고 제형이고 시간이 지나면 보송해지는 사용감이고요. 붉은기를 진정해주면서 붉은기로 인해서 수반되는 다양한 트러블도 같이 좀 완화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라고 볼 수 있고요. 붉은기 고민 피부, 민감 피부 추천한 제품입니다.
헤스페리딘 메틸갈콘 사용한 또 다른 제품이 이지두의 EGF 기미 앰플입니다. 나이아신아마이드 5%를 사용하면 멜라노즘의 이동을 억제시키고 또 신진대사를 올려서 안티에이징에 도움이 되기도 하고 피지 조절도 해주고 이런 효과를 같이 시너지를 볼 수 있는 성분 구성입니다. 여기에 헤스페리딘 메틸갈콘까지 사용을 해서 색소 침착뿐 아니라 붉은기 잡는 데 도움이 되고요. 사용하면 유화시킨 로션 제형의 묽은 로션, 촉촉합니다. 건성 피부에게 좀 적합한 그런 제품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제품. 비타민 P 사용한 크림 제품이 있는데 더레바이 블랑드의 플라보노이드 3.0 크림. 수분 증발 차단제는 가벼운 오일들로 5% 전후, 진정 특허로 이오시딘 성분을 3% 사용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미숫가의 풋귤, 그거에서 추출을 해서 이오시딘이라는 특허 성분을 만든 거죠. 안정화된 헤스페리딘 성분을 0.12% 함유해서 진정과 항산화 효과에 도움이 되는 연고제형이에요. 그래서 좀 뽀송하게 마무리되는 사용감이고 여러 번 쌓아 발라도 흡수 잘 되고 보송하고요. 아침 저녁에 바르기 좋아요. 화장궁합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여드름 민감 피부 수부지 지성 추천했던 그런 제품입니다. 두 번째 붉은기에 추천하는 성분은 비타민 K, 혈관 확장을 담당하는 히스타민 분비를 억제해줘요. 그래서 붉은기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거고, 앞에서 설명했던 비타민 P와 비타민 K를 같이 사용한 크림이 있더라고요. 뷰의 비타민 P 세라마이드 크림, B3 나이아신아마이드를 사용했고 비타민 P로 헤스페리딘, 비타민 K 메나다이온의 진정장벽 성분들을 다양하게 사용했어요. 붉은기, 민감 피부에 잘 맞는 성분들로 전체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 특징이고요. 되게 가벼운 크림? 여름에 바르기에도 나쁘지 않은 정도. 여러 번 발라도 너무 번들거리지도 않고 뭐 흡수도 적당히 되는 그런 타입입니다. 지성 수부지는 여름에 유분감이 너무 많다고 느낄 것 같고 건성이나 건조한 민감 피부한테 딱 적당한 그런 유수분감. 자, 이제 세 번째 성분은 미네랄 워터예요. 제가 프랑스에 취재를 갔었어요. 더마 코스메틱 취재를 가서 수리 지질학을 연구한 연구소장님과 인터뷰를 하고 이제 자료를 다 받아서 취재를 했었는데 프랑스에서는 이렇게 네 가지로 물을 구분하더라고요. 상수도, 샘물, 미네랄 워터, 온천수. 샘물은 지하에만 위치하는 물인데 다양한 미네랄 성분이 많고 소독제 안 쓰고 식수로 사용하는, 미네랄 워터는 엄격한 기준으로 오염되지 않은 물임을 증명해야 프랑스에서는 미네랄 워터라는 단어를 쓸 수 있다고 합니다. 가령 뭐 온도나 물 속의 성분이 늘 일정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화장품에 쓰이는 온천수는 미네랄 워터에다가 임상자료가 첨부된 효과가 있는 물에 온천수란 단어를 쓸 수 있다고 합니다. 프랑스에서는 이렇게 질환이나 유전적인 병변 요인에 따라서 성분이 다른 물을 의사가 처방을 해준다고 합니다. 이제 미네랄 워터를 사용한 게 이런 제품이거든요. 아벤느 오테르말. 아니 방부제도 없이 단일 성분인데 물도 썩는데 이게 가능하냐? 라고 했을 때 이렇습니다. 일단 프랑스 기준 방부 성분이 57개 정도의 리스트가 있대요. 무방부라고 광고를 하는 제품들은 57개의 방부 성분 말고도 알코올이나 오일 등의 유사 방부 성분을 사용을 하거든요. 아벤느에서는 딱 멸균 처리된 단 한 개의 성분, 전성분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만들려면 멸균 상태의 내용물을 이제 직수해서 가지고 온 다음에 멸균 용기에 넣어서 진공 상태로 이제 포장을 하는 거죠. 미네랄 성분이 칼슘, 마그네슘, 탄산칼슘이 물에 통과되면서 생성이 됩니다. 유수분 균형을 해주고 피부를 부드럽게 해주기도 하고 붉은기나 아토피 진정에도 좋다. 네 번째 성분은 알란토인입니다. FDA 안정성 검토를 보면은 0.5에서 2%까지 처방전 없이 구입 가능한 일반 의약품으로 허가된 사용되는 원료잖아요. CIR의 안정성 검토에서 보면 눈이나 피부에 자극 주지 않고 광동성이 없다. 아하, 바하 이런 거 없이도 저자극으로 각질을 좀 용해해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제가 좋아하는 성분입니다. 민감 피부에 추천할 수 있기 때문에. 팔뚝의 피부 자극 테스트 자극 주기 전과 1, 3, 5일 후에 색도계로 발적 측정을 했거든요. 그 결과 알란토인을 처리한 피부는 모든 관찰 시간에서 발적 점수가 낮았다. 그러니까 붉은기나 트러블 등의 부작용이 적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제가 0.3%를 사용해서 만든 제품이 있습니다. 더파의 시카알란 퍼스트 에센스. 많은 임상과 연구 결과가 있는 알란토인에다가 또 시카 성분을 결합시킨 그런 제품이고요. 수상 성분만으로 이렇게 수분 지속력을 높인 거거든요. 병풀 원물의 함량이 8%로 정제수, 부틸렌 글라이콜 이런 거랑 같이 함께 사용해서 제품에서는 80%를 차지하게
게 맞는 거거든요. 이게 색을 보시면 돼요. 이게 지금 로트별로 색이 이렇게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진한 거, 연한 게 나오는 거거든요. 더파이 시카알란 퍼스트 에센스의 효능 효과 체크하기 위해서 병풀 추출물의 원물 함량 동일한지 또 원산지, 수확 시기 이런 거에 따라서 폴리페놀의 함량을 늘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진정에 좀 효과가 있었고 약 알칼리성 클렌징 폼 사용하면 각질이 이런 게 확 벗겨져서 되게 뽀드득해지잖아요. 그 상태에서 시카알란 퍼스트 에센스 사용했을 때 5시간 후에도 유수분감이 잘 유지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었고 사용 후 pH 6.2에서 5.7 정도로 낮춰졌다. 제품 자체의 pH는 5.31이에요. 붉은기 진정과 테스트할 때 약간 트러블 났을 때 스킨팩 해주면 가장 효과가 좋았던 그런 제품이고요. 세안 후 처음 바르는 토너 겸 에센스, 진정 보습에 좋고 민감 피부, 붉은기 고민 피부 추천하는 제품이고요. 이제 5번째 성분은 양파 추출물. 양파 추출물이 붉은기 개선에도 효과적이라는 논문이 있어요. 이 성분을 잘 사용한 제품을 사봤는데 비비드로우라고 요즘에 요거 많이 보이더라고요. 비비드로우 나이아신 어니언 올클리어 앰플. 일단 나이아신 아마이드 5% 사용한 거랑 양파 추출물 2.5%, 양파 껍질 추출물, 판테놀, 알란토인, 마데카소사이드, 세라마이드 MP 등 사용한 것들. 오일을 소량 사용했어요. 쬐끔. 그래서 유화된 묽은 로션 제형입니다. 속수분 채워주는 느낌보다 보습감이 좀 좋은 토너를 바르고 얘를 이렇게 발라야 되는 그런 타입이에요. 진정 장벽의 미백 기능성 앰플이고요. 붉은기나 민감도 잡기에 좋은 제품. 양파 추출물 하면 얘죠. 이젠트리의 어니언 유페어 겔 크림. 나이아신 아마이드는 2%고 양파 추출물, 헤파린 성분, 진정 효과를 주는 그런 제품입니다. 이 두 가지 다 흡수력 빠르고 사용감 좋았던 그런 제품. 아, 그죠. 이유가 우리나라의 화장품 표시 광고 기준에서는 홍조, 홍반 개선 이런 단어를 쓰질 못해요. 소비자와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거죠. 뭐 표현을 할 수가 없으니까 제품 개발 자체를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이 점이 좀 아쉬웠습니다. 파트 3, 홍조 관리법인데요. 스킨케어와 메이크업 루틴입니다. 예민하니까 아무것도 그러면 안 바르는 게 낫지 않나요? No. 보습을 해줘야 되고 장벽이 무너졌기 때문에 장벽 강화 성분 이런 것도 발라줘야 됩니다. 이거 중요해요. 수분을 딱 채운 다음에 장벽 크림 또는 유분을 채워주시는 순서가 좋습니다. 자, 두앤돈트 세안 및 기초부터 먼저 볼게요. 노 각질 제거제, 노 스크럽, 온리 클렌징 제품으로만 피지 각질 관리하세요. 클렌징 오일, 밤, 밀크, 워터, 폼 어떤 걸 써야 되나 말씀드릴게요. 메이크업 했을 때 민감 피부가 장벽 손상이 안 되도록 지용성 성분이 많이 들어간 클렌징 오일을 사용해 주는 게 제일 좋고요. 노 메이크업일 경우 이지워시 선크림만 발랐다 이럴 때는 각질 제거 성분 없는 미산성 클렌징 폼 이게 딱 좋고 그 다음 계면활성제와 유화제 함량이 상대적으로 낮은 클렌징 로션 이 두 가지가 제일 좋습니다. 어쨌든 클렌징은 모든 클렌징은 롤링이잖아요. 이게 핵심이거든요. 때문에 물리적 자극을 줄여주는 윤활성이 좋은 제형을 선택해야 돼요. 성분을 최소화한 제품을 제가 딱 골라왔습니다. 여러분 TPO에 맞게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바이오더마 센시비오 미셀라 클렌징 오일. 에치렉스 팔미테이트는 합성 오일이에요. 이건 좀 가벼움을 줄고 입자를 잘게 잘 분해해줘요. 유채씨 오일도 고함량인데 불포화지방산 함량이 높아서 피부 보호해주고 장벽 보호해주니까 딱이죠. 그리고 미셀라 공법을 써서 입자를 오일로 문지르면서 쪼개고 물로 적셔서 유화를 시키는 과정 중에서도 또 친수성이 있기 때문에 쪼개줘요. 이중으로 쪼개주니까 클렌징이 빨리 쉽게 잘 되는 거예요. 선크림 싹 한 번에 잘 지워지고요. 메이크업도 아주 잘 지워집니다. 자, 그 다음에 클렌징 로션. 이지엔트리의 참마 비건 밀크 클렌저. 계면활성제는 비온성 계면활성제 폴리그리세릴유 써가지고 촉촉하면서 저자극. 세정력은 한 중 정도 돼요. 그래서 선크림 세안제, 아침 세안제 정도로 좋고요. 메이크업 했을 때는 2차 클렌징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클렌징 폼은 요 몇 년간 완전 빠진 제형이 있는데 에센스 투 폼, 앰플 투 폼 이런 제형이거든요. 요게 쿠셔닝이 좋아서 롤링할 때 윤활성이 너무 좋아요.
자극을 줄여주면서 촉촉하게 피부 장벽을 보호해주는 더파이 앰플 투폰 클렌저. 아이오페 에센스 폼. 똑같은 제형인데 좋아서 쓰고 있는, 테스트하고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젤과 클렌징 폼의 중간이라고 해야 될까? 그래서 이름도 에센스 폼이라고 만든 거.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처음 만든 요 앰플 투폼, 시카베타 앰플 투폼 클렌저는 조금 더 아이오페보다 묽어요. 계면활성제를 코코베타인 양쪽성 계면활성제를 고함량을 사용했고요. 가장 거품을 풍성하게 만들고 피부 친화성이 좋고, 소듐 코코일 이세티오네이트 음이온성 계면활성제는 유분 노폐물 잘 제거. 베타인을 많이 써서 제가 이름을 시카베타라고 한 건데 피부 표면에 자극을 주는 그런 물질들을 좀 방어해주고 계면활성제가 주는 자극으로부터도 보호해줄 수 있어서 좀 좋아라 하는 성분이고, 알란토인도 각질 용해를 위해서 제가 사용을 했습니다. 유기자차 선크림 바르고 기기 측정해봤을 때 거의 다 잘 지워지는 걸 볼 수가 있었어요. 선크림 세안제로 추천드리고 윤활성이 좋아요. 순한데 세정력이 높은 그런 제품이고 온가족템입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은 어떻게 쓰면 되냐. 일단 노 메이크업이다. 그러면 그냥 원래 폼 쓰듯이 물로 거품 내서 샥 지우면 되고, 선크림이나 이지워시 중정도의 쿠션이나 이런 거 발랐다, 베이스를. 그러면 먼저 마른 얼굴에 얘네들을 발라서 롤링을 해서 녹여주세요. 그 다음에 물로 거품 내서 클렌징. 약간 클렌징 오일하고 비슷한 방식으로 써주면 되게 잘 지워져요. 자, 이제 붉은기 고민인 분들은 열감이 높아지기 때문에 필요시 사용해주는 제품이 좋은데, 열온도가 상승하면 땀과 피지 분비가 더 심해지거든요. 수부지나 지성 아닌데도 나 땀이 많아가지고 지성인가? 수부지인가? 이렇게 오인할 수도 있어요. 건성인데 사실. 또 열감을 낮춘다고 막 알코올 들어간 거, 화한 거, 시원한 거 그런 거 바르시면 안 되고요. 그냥 수분 성분으로 쿨링감 주는 제품 바르시는 게 제일 좋아요. 제가 이제 탑으로 뽑았던 제품이 요건데, 에스네이처 슈퍼 아쿠아겔 오아시스 앰플 마스크. 베타인 성분 고함량에 알란토인에 히아루론산 펩타이드와 콜라겐까지 사용해서 영양 공급 주는 성분이고, 셀룰로트 시트인데 엄청 얇아서요, 이 성분들이 내 피부에 그냥 바로 들어가는 느낌이에요. 속건조 해소에도 좋았고 민감 피부 추천템. 자, 그리고 크림이 있긴 했었지만 더 장벽에 딱 포커스된 제품도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건조함을 또 너무 심하게 느끼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요 제로이드 인텐시브 로션 MD, 네오팜이 가지고 있는 피부 장벽 유사 제형, 요걸 사용을 해서 장벽 강화 해줬고, 수분 지속력 적당하고 유분감도 5시간 지났을 때도 25 정도로 너무 높지 않아서 뭐 복합성 수부지, 지성까지 쓸 수 있는 보습 장벽 크림. 건조해서 막 갈라지고 빨개지고 튼 민감 피부 건성님이 피부가 막 따끔따끔 거릴 때도 따가운 느낌이 별로 없었다라는 후기가 있었던 제품입니다. 자, 이번엔 두앤돈트 선블럭과 메이크업입니다. 일단 이지워시 제품 사용해야 되는 거 필수죠. 이중세안하면 안 되니까. 접촉성 피부염을 일으킬 확률이 낮은 무기자차를 추천드리고요. 약간 톤업하고 모공 정도 커버해 놓은 상태에서 나머지의 붉은 스팟은 컨실러로 가리세요. 민감 피부에게 좋은 베이스 바르는 제 추천 순서는 기초한 다음에 이지워시 선크림 바르고 붉은기 부위에 컨실러, 그걸로 딱 발라주세요. 그러면 집에 와서 클렌징 할 때 1차 세안만 해도 되니까 민감 피부엔 딱이죠. 제가 탑오브탑에서 뽑았던 추천하는 컨실러 2가지 가져왔는데, 바닐라코 커버리셔스 파워핏 컨실러, 제가 산 거는 23호 피넛인데 21 핑크 베이지도 옐로우기가 살짝 있어서 둘 다 붉은기 커버에 좋고요. 톡톡 붉은기 있는 부위에 발라서 두들려서 펴주거나 톡톡톡 해서 바르면 저는 파데프리한 것처럼 커버력 되게 좋더라고요. 지속력이 되게 좋은 촉촉 컨실러고요. 여드름 피부, 붉은기 고민 피부, 건성 피부 추천템. TP 커버업 프로 컨실러, 오일 왁스에 알료, 파우더 보습, 진정장벽 성분까지 내 피부에 맞는 컨실러를 다양하게 조합이 가능해서 좋고요. 라이트 베이지는 눈 밑에 다크서클 커버하기에 좋았고, 내추럴 베이지는 붉은기랑 기미 커버에 딱 좋아요. 내추럴 베이지. 무기자차 선크림 바르고 컨실러 조합으로 완전 꿀템, 붉은기 고민 피부 추천템입니다. 자, 그 다음에 피부 장벽 보호에는 파우더 타입 착붙이보다는 이렇게 밤 타입의 블러셔 사용해 주시면 좋고요. 제가 너무 좋아라 하는 누드 스틱스의 누디스 블룸 올오버 페이스 컬러, 오일 왁스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전체적으로 촉촉한데 번들번들 이거는 아니라는 거. 자, 제 최애템들로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번엔 두앤돈트 습관입니다.
일단 붉은기는 한 번 생기면 안 없어질까요? 영구적일지 궁금하잖아요. 일시적으로 생긴 붉은기는 다시 돌아옵니다. 하지만 피부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방치하면 혈관이 확장되면서 붉은기가 더 심해지고 안면 홍조나 주사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거. 홍조를 방치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혈관에서 염증이 생겨서 색소 침착, 기미까지 이어질 수 있어요. 습관이 진짜 중요하니까 한번 붉은기 줄이는 습관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열 피하기입니다. 그렇잖아도 열이 잘 나는데 사우나를 한다든가 반신욕을 한다든가 이런 게 좋을 리가 없어요. 열을 올리는 모든 것들은 피해 주시고, 열 온도 올랐을 때는 아까 추천드린 미스트라든지 이런 거를 뿌려서 온도를 계속 좀 낮춰주시는 거, 일정하게 유지시켜 주시는 게 진짜 중요해요. 급격한 온도 변화, 겨울에는 얇은 옷을 여러 겹 겹쳐 입어서 옷을 벗고 입고 하면서 체온 조절을 해준다든가, 체온 조절을 스스로 잘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뭐 운동, 취미, 자기만의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을 통해서 유지를 해주시고요. 체온이 높아지면 뇌에 있는 체온 중추가 자극을 받아요. 그러면 체온을 낮추기 위해서 교감신경을 막 자극을 해주는 거죠. 교감신경의 자극을 받으면 피부 혈관이 늘어나서 홍조가 발생하는 거고요. 때문에 운동과 사우나를 같이 하는 건 절대 금지. 뜨겁고 매운 음식 피하기. 땀나고 이러잖아요. 이게 자극적인 음식을 섭취하면 3차 신경이 자극을 받아서 반사적으로 내 몸에서 땀이 나고 혈관도 늘어나서 붉은기가 올라와요. 술 피하기. 알코올은 혈관 확장의 주범. 인체 내에서도 대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아세트알데하이드가 붉은기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끊기가 어려우면 횟수나 시간을 조절을 해서 줄여주시면 좋아요. 이렇게 이제 관리법까지 다 정리를 해봤고요. 붉은기가 심해져서 주사로 가면은 자연치료가 어렵거든요. 피부가 붓나보다 여기서 그치지 마시고 반드시 병원에 가서 질병 확인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 습관 체크와 기본적인 기초, 베이스, 메이크업까지 이 관리가 필수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할게요. 안녕. 빠밤.